웹박점의 천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작과 에로티시즘 콘서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울로 코엘료가 쓴 소설 불륜 속의 에로티시즘 콘서트를 감상하겠습니다. 소설 불륜은 파울로 코엘료의 2014년 작품입니다. 브라질은 1986년 산티아고 순례를 소재로 한 첫 작품 순례자를 시작으로 연금술사 베로니카가 죽기로 결심하다 11분 등 작품마다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켜온 인기 작가입니다. 출판사는 우리말 불륜이라는 제목이 도발적이고 껄끄럽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다른 제목을 붙이고자 했지만 작가는 위험을 감수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불륜이란 원작대로 출간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먼저 소설 불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린다는 현역 신문 기자이고 스스로 전문직 종사자라고 자부하는 미모의 여성입니다. 두 번째로 린다의 남편은 현재 대형 투자기금 소유주이고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인 중에 한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는 남성입니다. 세 번째, 야코프 퀘니히는 린다의 학창시절 남자친구이고 현역 주의회 의원입니다. 섹스 스캔들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남성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 야코프의 부인으로 대인관계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부유하고 총명하며 미모의 여성으로 현재 대학교 철학교수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하는 린다는 능력있고 돈 많고 열심히 일하는 멋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결혼 10년차 30세 신문기자입니다. 그녀는 행복하고 완벽한 조건의 부부라도 질투 없는 삶은 부부간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며 변화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기 생각이 정신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자 린다는 학창시절의 남친이었고 지금은 주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야코프 퀘니의 불륜 스캔들과 관련해서 그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15년 만에 만난 린다는 직업상 인터뷰를 끝낸 다음 두 사람은 오럴 섹스를 하게 됩니다. 야코프는 그녀에게 능력 있는 남편과 같이 살겠지만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능력 있는 아내와 남들이 누리지 못한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적인 삶이 없고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기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은 삶에 불만을 토로하며 변화를 도모하는 외도에 대한 공감도를 높여갑니다. 야코프는 도성은 29년이 지나야 출발했던 제자리로 귀환한다는 우주법칙을 내세워 현재의 기회를 놓치면 58세가 되어야 재의 기회가 올 것이라며 사귀자는 우회적인 제안을 합니다. 린다는 야코프의 말에 동의하면서 정념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며 다시 만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린다는 야코프의 아내 마리안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결과 그녀는 세련되고 멋지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부자이자 철학과 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야코프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헌신적인 내조를 하고 있는 것에 린다는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방선거 당선자를 위한 저녁 파티에서 취재하던 린다는 마리안과 처음 인사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마리안의 현명한 대처와 당당함과 대인관계의 완벽함에 질투를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야코프가 린다를 만나주지 않고 기피하자 린다는 사랑하는 여자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골프장 식당에서 랩살이 만난 야코프는 린다에게 결혼생활 상담을 받아보라며 마음의 상처를 안겨줍니다. 이에 분개한 린다는 야코프와 마리안의 결혼을 망가뜨리려고 계획해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리안은 수령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약 소지 혐의로 덮어씌우기 위해서
그녀의 대학 연구실 책상 서랍에 마약을 넣어두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함을 느끼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으려 하지만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쿠바인 주술사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하던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충고를 받고 위안을 받습니다. 린다는 주술사가 시킨 대로 하던 짓을 계속하기 위해 야코프를 다시 호텔방에서 만나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가 시킨 대로 행동하면서 성적 쾌락을 즐깁니다. 린다 부부와 마리안 부부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두 여자는 외도에 의연한 채 하며 신경전을 벌이다가 린다의 과잉 대응으로 야코프와 린다의 불륜관계가 암시되어 양쪽 배우자들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린다는 야코프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가 만남을 기피하자 굴욕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합니다. 린다는 야코프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녀같은 성관계의 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불륜관계를 끝내기로 작정하면서 격정적인 정사를 끝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린다의 남편은 와이프의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린다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해방시켜주고 싶어서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리안도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겠지만 질투는 열등감의 표시라고 생각해서 질투하지 않고 남편을 이해한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린다의 길을 꺾어 놓습니다. 린다 부부는 10년 전에 여행을 했던 인터라켄으로 여행을 떠나 당시를 추억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린다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의 영혼에 스스로 한 블랙홀을 벗어나게 됩니다. 오직 진정한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린다는 남편과 아내들과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소설 불륜에 나오는 에로티시즘 콘서트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주인공 린다와 남자친구 야코프는 이 소설에서 6번의 만남을 가진 끝에 5번의 성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사는 15년 만에 만난 야코프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1분간의 오랄 섹스를 마치고도 두 사람은 만족하며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당에서, 세 번째는 공원에서 열정적인 키스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정념을 불태우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골프장 식당에서 만나 성관계를 기대했지만 야코프가 린다에게 결혼 생활 상담을 받아보라는 충고 때문에 상처를 받고 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국경마을 외진 호텔에서 SM적인 격렬한 정사를 벌이며 쾌락을 즐깁니다. 여섯 번째는 야코프의 사무실에서 강도 있는 SM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정사를 벌입니다. 여기서는 다섯 번째 에로티시즘을 소설책 230에서 232쪽까지 발췌한 내용을 자막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은 제가 느낀 소감을 5가지 질문과 개인적인 답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랑인가? 이 작품은 단순한 성적 스캔들을 넘어 삶의 권태와 우울 등 인간 감정의 영역을 파고들어 지혼자인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상의 권태와 사랑의 불안정성 앞에 위태로운 여성의 마음을 짚어내어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자 진정한 사랑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서양에서 분류는 완전한 사생활인가? 야코프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이 선거에 점하여 알려졌음에도 그는 주의원으로 재선됩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치적 역량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유럽뿐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관대한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로, 기혼자들은 왜 불륜을 저지르는가? 너무 행복해도 권태가 찾아들고 너무 사랑받아도 불륜을 찾게 되는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개인의 삶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것과 달리 위태로움을 안고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성적 스캔들을 넘어 삶의 권태와 우울 등 인간의 감정의 영역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넷째로, 린다의 남편이나 야코프의 부인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왜 그렇게 너그럽게 넘어가는가? 마리아는 남편의 바람길을 인정하는 쿨한 부인이고, 린다의 남편은 아내의 어떠한 행동도 다 감싸주는 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배우자가 외도를 할 때에도 린다와 야코프도 그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외도에 대한 질투의 정도와 관대함의 차이는 있을 것이므로 결과는 우리나라 부부들과 감정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이 소설의 구성상 특징은 무엇인가? 이 소설은 주인공들의 여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고 있음은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묘사법이나 표현법은 짧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는 파울로 코엘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파울로 코엘료의 불륜 속의 에로티시즘을 감상하셨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불륜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며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렸다면 아낌없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